죄송하지만 혹시 손등에 있는 그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 이름은 제임이에요. 한국 이름은 순정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72 한진영 할아버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 전 단돈 몇 푼으로 시작한 작은 봉제 공장이 이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성장했고 그는 그 브랜드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펜트하우스, 최고급 양복, 값비싼 외제차까지 그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호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삶 뒤에는 남몰래 꾹꾹 눌러 담아온 아픔이 있었지요.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발이 닳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신고 다녔고 허기를 달래려 개울가에서 조약돌을 입에 물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단 하나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였지요.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준 그녀와 결혼해 소중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가난하게 키우지 않겠다. 내 손으로 부유한 삶을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정상에 섰지만 정작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곁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건 어린 아들과 그의 슬픔뿐이었지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 그는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아들은 누구보다 반듯하게 자랐고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할아버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손녀딸을 안겨주었지요.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너무 쉽게 부서지는 법이었습니다. 한진영 할아버지의 아픈 과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그의 삶은 그야말로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애교 많은 손녀딸이 제잘거리며 안겨오고 건강하고 성실한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며느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요.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손녀딸을 안아올리며 우리 애기 이렇게 예뻐서 어쩌지? 하고 웃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너무도 가혹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술을 받고 온갖 치료를 했지만 의사는 결국 단 한마디만을 남겼지요. 기적이 없는 한 앞으로 깨어나긴 힘들 겁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눈만 뜬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을 바라볼 뿐 말 한마디, 손짓 하나조차 할 수 없었지요. 그럼에도 처음엔 며느리가 누구보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들을 지극히 간호하며 병실에 거의 눌러앉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어도 아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을 뿐이었고 희망은 점점 바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한진영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수척해진 얼굴로 깊은 한숨을 쉬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애도 키워야 하고 집안의 가장 역할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녀는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벌어야 해요. 저희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흔쾌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들을 정성껏 돌보는 며느리였으니 그녀가 가족을 위해 가장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그래,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며 그는 주저없이 큰 돈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충분히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지요. 아버님, 저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아이에게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어찌나 대견스럽던지 할아버지는 그녀의 의지를 존중해 주기로 했고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라면 며느리와 손녀딸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믿음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항상 있어야 할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식당 준비하느라 바쁘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고 남겨진 것은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아들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잠시 다녀온 건 아닐까? 혹시 손녀딸이 아파서 급히 데리고 나간 건 아닐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서 사라졌고 이제 겨우 4살이 된 손녀딸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며느리와 손녀딸이 있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어야 할 작은 신발 한 켤레, 침대에 남아 있어야 할 인형 하나 없이 그들은 온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아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목돈을 챙겨 손녀딸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할아버지는 처음엔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협박이라도 받은 걸까? 아니면 정말 급한 사정이 생긴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고용해 며느리의 행방을 쫓았고 실종 신고도 내고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러나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진 그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녀와 손녀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조함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와중 더욱 가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아들이 끝내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을 기다렸지만 기적은 끝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할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단숨에 사라진 것 같았지요. 사랑하는 아들, 귀여운 손녀딸, 그리고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까지 모든 게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조차 버거운 나날이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손녀딸, 그 아이만큼은 꼭 찾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에 있든 반드시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손녀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벌써 20년이 지나버렸지요. 세월의 흐름은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무엇보다도 마음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곁에는 늘 변함없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김정호. 40대 중반에 접어든 그는 오랜 세월 할아버지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지요. 그는 할아버지가 점점 기운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할아버지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공기 맑은 곳으로 바람이라도 쐬러 가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 말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단 한순간도 손녀딸을 찾겠다는 의지를 놓지 않고 달려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잠시 평온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떠난 드라이브. 서울을 벗어나 한참을 달린 끝에 한적한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김치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얼큰하면서도 구수한 어딘지 정겨운 냄새였지요. 할아버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옛날엔 나도 저런 냄새 풍기는 집밥이 그리웠었지. 운전기사 김정호도 냄새를 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마침 점심도 안 드셨는데 저기서 한 끼 하시죠? 그렇게 냄새를 따라 도착한 곳은 낡고 허름한 김치찌개 집이었습니다. 간판은 빛이 발해 있었고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단한 표정 속에서도 식사를 하며 나누는 이야기에는 생기가 묻어났지요. 운전기사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그녀의 한국어는 어딘가 살짝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문을 받을 때는 매우 유창한 영어 실력을 구사하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순간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인가 보군. 그런데 어째서.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 아주 낯설지 않은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김치찌개를 가져다 주려던 그녀의 손등을 본 할아버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젓가락을 쥐려던 손이 떨렸고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지요. 이 화상 자국.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과거 어린 손녀딸이 4살이었을 때 며느리의 부주의로 인해 뜨거운 국이 손등에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긴 작은 화상 자국.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있는 화상 흉터는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해졌고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설마.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그러나 아무리 애써 부정하려 해도 그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할아버지의 기억 속 손녀딸과 겹쳐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김치찌개는 물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젊은 여성, 그녀의 손등에 있는 화상 자국만이 온 신경을 사로잡고 있었지요. 숨을 깊게 들이쉰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기, 혹시 손등에 있는 그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그녀는 순간 멈칫하더니 별 생각 없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제 기억엔 그냥 늘 있던 거라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녀는 어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이에요. 한국 이름도 있긴 한데 여기 사장님이 지어주셨어요. 순정이요. 미국에서 왔어요. 할아버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손녀딸이 미국에서 자랐다면?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내 손녀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임이, 아니 순정은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내 며느리가 어린 손녀딸을 데리고 사라졌지. 나는 그때부터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손녀딸을 찾아다녔어.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녀딸의 이름은 한수연이야.
그 순간 순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조금 기억나긴 하지만 그냥 미국에서 보호센터에서 자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는 묘한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보호센터라니? 할아버지는 더 이상 식당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지요. 그렇게 순정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와 길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할아버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재혼을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나니 저는 점점 집에서 투명한 존재가 됐어요. 처음엔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저와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렇게 차별받다가 결국 어느 날 저를 보호센터에 맡겨버렸어요. 순정, 아니 한수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엄마도 새아빠도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보호센터에서 자라며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 엄마가 가끔 했던 말이 있었어요. 내 친아빠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팠고 한국에 할아버지가 있다고. 단지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수연은 스스로 가족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보호센터를 떠나 혼자 한국으로 넘어왔고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내가 가진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그냥 우연히 이 김치찌개 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20년 동안 찾던 손녀딸 세월 속에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수연, 한수연이라. 그녀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는 듯 희미한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지요. 이상해요. 그 이름 어딘가 낯설지 않아요. 아주 어릴 때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감정만으로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호야, 당장 병원을 예약해라. 운전기사 김정호는 단번에 알아듣고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겠니? 순정, 아니 제이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그녀에게 하루 휴가를 주도록 부탁했고 즉시 서울로 이동해 유명한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직계 혈연관계 확인됨. 한수영 그녀는 틀림없이 한진영 할아버지의 손녀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과지를 손에 쥐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이 떨릴 뿐이었지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찾았다. 내 손녀, 내 가족을.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삶이 이제는 다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20년 동안 찾아 헤맨 손녀딸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연 또한 기쁨에 북받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고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울려 퍼졌지요. 그러다 문득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요?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고개를 떨군 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답했습니다. 너의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따뜻했던 아빠의 품이 떠올랐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없는 현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은 손녀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킬 거다. 그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견뎌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수연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한수연이 일하던 김치찌개 집을 방문해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답의 의미로 가게를 더욱 넓히고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었지요. 그렇게 모든 정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수연은 서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살려 자신이 운영하는 패션 회사의 한 부서를 맡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일을 배우면서 점점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너무도 가혹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어둠 속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운명 같은 기적이 찾아옵니다. 한진영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수연 씨가 혼자서도 용기를 내어 가족을 찾아왔던 것처럼 가족은,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